이 쓰레기! 도대체 왜 맨날 가져오는 거야? 해가 지던 저녁, 서유는 아무 말 없이 트렁크를 열고 검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잡채와 소불고기가 랩도 뜯기지 않은 채 담겨 있었죠. 주변을 한번 훑어본 그녀는 표정 하나 없이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반찬통들이 턱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골목에 싸늘하게 퍼졌습니다. 몰래 버린 줄 알았던 그 순간을 민주는 그대로 보고 말았습니다. 서윤의 이 행동은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왔을까요?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민준 교수는 강연장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임에도 그의 눈빛에서는 아직 꺼지지 않은 열정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평생을 연구와 학생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삶, 사랑이라는 건 그저 책 속 구절처럼 먼 이야기일 뿐이었죠. 그런데 그날 민준의 시선이 객석 한가운데에서 멈춰섰습니다. 차분한 눈빛, 담담하게 강연에 집중하고 있는 단아한 여인, 강서윤. 그 순간 민주는 짧게 숨을 삼켰습니다. 강연장의 소리가 스르르 멀어지며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자기 귀에만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얼굴에는 오랜만에 뜨거운 기운이 올라왔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낯선 떨림이 가슴을 천천히 파고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민주는 어색함을 감추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연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고스란히 그녀에게 전해졌습니다. 서윤 역시 잔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민준의 오랜 세월 메말랐던 마음이 작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놀라울 만큼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은 가뭄 끝 단비처럼 뜨겁고 깊고 무엇보다 간절했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조용히 채워주며 두 사람의 사랑은 빠르게 깊어졌고 마침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날 정순 여사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윤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야 가정을 꾸리는구나. 그 말에 민주는 가슴 깊은 곳이 울컥하고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걱정해 주던 어머니, 늦은 나이에 찾아온 운명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축복해 주는 순간 정순 여사는 아들의 손등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정말 행복해야 한다. 예쁘게 오래오래 잘 살아. 민준의 목이 순간 꽉 잠겼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고 눈앞이 서서히 흐릿해졌습니다. 식장 조명이 따뜻한 빛처럼 번져 흐르고 세상이 고요한 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느낌. 그 순간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야 내 인생이 완성되는구나. 사랑, 가족, 새로운 시작. 그 모든 것들이 그의 가슴 깊숙한 곳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정순 여사의 반찬 가게는 이른 아침부터 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좁은 주방 가득 퍼지는 참기름 향과 갓 볶은 고기 냄새가 가게 문틈을 따라 살짝 새어나올 정도였죠. 정순 여사의 마음은 그날따라 유난히 들떠 있었습니다. 마치 갓 지은 흰쌀밥처럼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 안에는 며느리를 향한 설렘과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새아기가 뭘 좋아하려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재료를 하나하나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부드럽게 넘어가는 잡채용 당면, 양념이 촉촉하게 배어 들어가는 소불고기, 씹을 때마다 아삭하고 고소한 콩나물 무침까지 칼끝이 도마를 닿을 때마다 톡톡 소리가 주방 안에 경쾌하게 울렸고 그 소리마저 정순 여사의 설렘을 닮아 있었습니다. 반찬이 가지런히 통에 담기자 알록달록한 색감이 마치 작은 선물 상자들처럼 보였습니다. 정순 여사는 한 통 한 통 랩을 정성스럽게 감싸고 마지막으로 비닐봉투 안에 안전하게 넣으며 우리 며느리 맛있게 먹어주면 좋을 텐데 하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문이 덜컥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함께 밀려들었지만 정순 여사의 얼굴에는 어떤 난로보다 따뜻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민준아, 이리 좀 와봐라. 정순 여사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기쁨을 숨기지 못하며 봉투를 두 손으로 들고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우리 서윤 씨 주려고 엄마가 정성껏 만들었단다. 입맛에 맞춰보려고 이것저것 신경 썼어. 얼른 가져다 주라.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네. 민주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봉투에는 따뜻함이 그대로 전해졌고 그 온기는 단순히 음식의 열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그대로 스며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듯 잡았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서윤이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제가 다 감사해요. 정순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자애롭게 흐뭇하게 웃어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얼굴은 고단함보다 행복함이 훨씬 더 깊이 묻어났습니다. 민주는 봉투를 꼭 손에 쥔 채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정순 여사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정말 잘 살아야 한다. 집으로 향하는 민준의 발걸음은 놀라울 만큼 가벼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고 늘 혼자였던 삶이 이제 비로소 따뜻하게 완성되는 듯 했습니다. 신혼집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는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반찬 봉투가 들려 있었죠. 거실 불은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주방에서는 작은 수증기가 피어오르며 서윤의 실루엣이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서윤이 뒤를 돌아보자 민주는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우리 먹으라고 반찬을 잔뜩 만들어 주셨어요. 당신 입맛 생각하면서 만든 거라던데 아마 좋아할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들뜬 설렘으로 차 있었고 그는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작게 숨을 고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서윤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반감인지 불편함인지 모를 그 짧은 섬광 같은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그녀는 봉투를 흘긋 바라보며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성이 많으시네요. 말끝에 어떤 따뜻함도 감사도 심지어 형식적인 미소조차 없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딱 굳었습니다. 머릿속에 기대가 툭하고 끊겨나가는 기분이 들었죠. 서유는 그 봉투를 식탁 위에 툭 내려놓더니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저는 좀 피곤해서요.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문이 사라락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텅 빈 듯 고요해졌고 민주는 혼자 식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봉투, 그 안에는 어머니가 새 며느리를 생각하며 만든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는데 방금 전 들려온 서윤의 차가운 말투가 그 따스함을 한순간에 꽁꽁 얼려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민준의 가슴 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묘하게 저릿한 불편함. 하지만 그는 고개를 흔들며 그 감정을 서둘러 밀어냈습니다. 아직 결혼 초잖아. 서로 적응하는 중이겠지. 서윤 씨도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야.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다독이듯 말하며 억지로 미소를 만들어 보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씁쓸함이 아주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며칠 뒤 정순 여사는 아침 일찍부터 괜히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반찬 가게 문을 열기 전인데도 손은 분주히 움직였고 표정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잘 지내지? 새아기는 반찬 입에 잘 맞았대? 혹시 싫어하는 건 없었니? 목소리에는 설렘이 한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반찬을 맛있게 먹었는지, 혹시 입맛에 안 맞지는 않았는지, 며칠 동안이나 마음속으로만 궁금해하던 질문이었죠. 민주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서 있다가 순간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날 신혼집에서 봤던 서윤의 무심한 반응, 식탁 위에 툭 던져지듯 놓였던 반찬 봉투, 그리고 그 뒤에 들렸던 무표정한 문 닫는 소리까지, 그 모든 장면이 마치 한 컷의 사진처럼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맑고 밝았습니다. 기대를 가득 머금은 그 말투에 차마 그 진실을 그대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엄마. 민주는 억지로나마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윤이가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잡채랑 소불고기를 특히 맛있게 먹었대요.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하던걸요. 그는 말하면서도 스스로 말하는 소리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순 여사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나, 정말?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내가 괜히 걱정했네. 우리 새아기가 맛있게 먹었다니. 아이고, 기쁘구나. 정순 여사의 들뜬 웃음이 전화기 너머로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그 웃음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민준의 마음을 찌르듯 파고들었습니다.
민주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그 소리에 자신의 거짓말이 조금은 정당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죄책감이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천천히 짓눌렀습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해야 하지? 왜 솔직히 말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가볍게 흔들며 자신의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굳이 마음을 어지럽힐 필요는 없다고, 이것이 아들로서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애써 위로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뒤 어머니의 밝은 웃음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웃음은 민준에게 따뜻한 동시에 묘한 무게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동네 골목 어귀에 자리 잡은 정순 여사의 작은 반찬 가게는 아직 해도 뜨기 전 새벽 공기가 싸늘하게 감도는 시간부터 노란 불빛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가게 앞 골목에는 밤새 식지 않은 은은한 된장 냄새와 새벽 장터에서 풍겨오는 싱그러운 채소 향이 섞여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죠. 정순 여사는 늘 그렇듯 손수 장바구니를 들고 새벽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갓 들어온 무는 단단하고 흙내가 났고 어묵은 탱글탱글했으며 나물 한 줌도 신선해 한껏 빛을 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조용히 들어서자 작은 주방은 금세 생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여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도마 위에서 물을 찰칵찰칵 썰고 팬을 달궈 멸치를 바삭하게 볶고 향긋한 참기름 한 방울을 조심스럽게 떨어뜨리며 나물을 무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에서는 어묵볶음의 달큰한 향기가 서서히 풍겨 나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정순 여사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며느리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새아기는 매운 건 잘 못 먹는다 했지. 그녀는 고춧가루를 집다가 손을 멈추고는 조심스레 양을 줄였습니다. 달콤한 걸 좋아한다 했으니까 어묵볶음에는 물엿을 조금 더 넣어볼까? 그녀의 손길은 평소보다 훨씬 섬세했습니다. 재료 하나를 집어도 양념 하나를 더 넣어도 마음속에는 오직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새아기가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다. 그 순간 정순 여사의 얼굴에는 따뜻하고 조용한 미소가 스며들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주방 한가운데에서 그녀는 마치 기도하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마음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정순 여사에게 이 반찬들은 단순히 먹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애정, 새 가족을 맞이하는 설렘, 그리고 그 관계가 따뜻하게 이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한 통 한 통에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 따끈한 반찬통을 닫을 때마다 그 안에는 음식의 온기뿐 아니라 정순 여사의 사랑도 차곡차곡 채워지는 듯 보였습니다. 늦게 찾아온 가정을 누구보다 뜨겁게 지키고 싶었던 민주는 요즘 서윤의 태도가 조금씩, 그러나 너무도 분명하게 변해가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결혼 초기의 어색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새로운 공간에서 적응해가는 과정이라 여겼죠. 하지만 그 어색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풀리지 않고
되레 더 단단하고 차갑게 굳어져 갔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민주는 늘 느꼈습니다. 거실 가득한 묵직한 정막, 마치 겨울밤 방 안에 갇힌 찬 공기 같은 침묵. 그 안에서 서유는 자신의 방문을 살짝만 열어둔 채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았습니다. 응, 그래요. 몰라요. 혹은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두꺼운 유리창 너머에 갇혀 있는 듯 멀고 닿지 않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도 모를 차가운 느낌이 깔려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마주해도 이야기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흐름은 없었고 대신 밥그릇과 젓가락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만 어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답답해 숨을 깊게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 해.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서윤 씨 마음도 풀리겠지.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고, 더 따뜻해야 한다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한다고. 하지만 아내의 차가움은 그의 노력보다 더 빠르고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루 중 어느 순간이든 서윤의 말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표정은 감정 없는 벽 같았습니다. 민준의 가슴 속에서는 불안이 작은 돌멩이처럼 떨어져 조용히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도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왜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지? 그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넘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하루하루 무거워졌고 표정에는 근심이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퇴근길에 들이마시는 저녁 공기조차 메말라만 보였습니다. 민주는 사랑으로 시작했던 결혼 생활이 왜 이렇게 얼어붙어 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답답함이 목 한가운데를 꽉 잠그는 듯 숨쉬기조차 힘겨웠습니다. 민주는 서윤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정말 온 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동료들과의 저녁 약속도 모두 뒤로 미뤘습니다. 집에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이 요즘 그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죠. 집으로 향하는 길, 초겨울 바람이 코끝을 스쳤지만 민준의 걸음은 늘 한결같이 빨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서윤과 따뜻한 저녁을 함께 먹는 그 순간을 그는 매일 기대하고 또 기대했습니다. 식탁 위엔 민준이 서둘러 차려놓은 간단한 밥과 국이 놓여 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연구실에서 정말 웃긴 일이 있었어요. 들어보실래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는 듯 부드럽고 기대 가득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늘 비슷했습니다. 피곤해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잠깐만요. 지금 바빠요. 말투는 짧고 눈빛은 차갑고 대답은 언제나 단문. 대화는 그 자리에서
뚝 끊겨버렸습니다. 민주는 잠시 멈칫하며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말이 눈앞에서 하얗게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죠. 마치 공중으로 툭 던져졌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다가오면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 바람 좀 쐬러 갈까요? 드라이브도 좋고 아니면 영화라도. 말끝을 흐리며 아내의 반응을 살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아, 이번 주는 약속 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그 말들이 얼음처럼 툭툭 떨어졌습니다. 온기 없이, 감정 없이 민준의 어깨는 저절로 축 처졌습니다. 말을 더 이어가고 싶어도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문은 아예 잠겨버린 듯 했죠. 그는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날마다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투명해서 손으로 직접 만져지진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단단하고 두꺼운 벽. 그 벽은 민준이 건네는 말도 그의 작은 노력도 따뜻한 마음조차 닿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민준은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목이 턱 막히는 느낌. 대체 내가 뭘 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한숨은 길어졌습니다. 노력은 번번이 벽에 부딪혔고 벽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침묵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주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해졌는지, 얼마나 외로워졌는지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엔 지친 마음과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언제나처럼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기대도 희망도 거의 내려놓은 상태였죠. 여보, 저녁은 같이? 말은 했지만 사실 민준 본인도 어차피 또 거절당하겠지 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목소리부터 이미 힘이 빠져 있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서윤이 그 어떤 날보다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말 교회로 드라이브나 다녀올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짧고 차가운 톤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웠고 심지어 약간은 다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순간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안에서 쿵 하고 큰 울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심장이 다시 처음으로 뛰기 시작하는 것처럼 얼굴에는 순식간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동안 잿빛처럼 가라앉아 있던 표정이 햇살을 쫙 받은 듯 환해졌습니다. 민준의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어쩌면 목소리가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정말요? 정말 그래요? 좋죠. 너무 좋죠. 어디로 갈까요? 당신이 가고 싶은 곳, 어느 곳이든 좋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눈빛도 반짝거렸죠. 마치 오랫동안 가뭄이던 마음에 단비가 한순간에 쏟아진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는 서윤의 무표정도 그 순간만큼은 민준에게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아, 이제야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구나. 드디어 우리도 부부다운 부부가 되는구나. 민준의 마음속 희망은 눈송이가 쌓이듯 천천히 그러나 빠르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주말이 오기까지 남은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게 가는지 그는 오랜만에 하루하루를 세어가며 기다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밤바람조차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오랜만에 피어오르는 행복이 부드럽게 일렁였습니다. 민주는 믿었습니다. 드디어 행복한 부부의 일상이 시작되는구나. 그의 마음은 한겨울에도 녹일 듯한 따뜻한 햇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말 민준과 서윤은 오랜만에 교회로 드라이브를 떠났다. 포근한 햇살이 도로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차창 너머로 들어오는 바람도 한층 따뜻했다. 차 안 분위기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날씨 좋네요. 라고 조용히 말하자 민준의 가슴은 괜히 뛰기 시작했다. 아내에게서 이런 부드러운 말투를 듣는 것이 얼마만인지 그는 스스로도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민준은 기뻐하며 말을 건넸고 서윤도 이날만큼은 평소보다 조금 더 대화에 참여했다. 차 안에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평화로운 기운이 머물렀다. 민준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이제 우리도 천천히 잘 맞춰가겠지라는 기대가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올랐다. 시간이 흘러 해가 지기 시작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릴 무렵 두 사람은 신혼집 앞에 도착했다. 민주는 평소보다 훨씬 가벼운 발걸음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때 서윤이 트렁크로 향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서윤은 말없이 검은 비닐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서는 플라스틱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다. 민주는 그제야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챘다. 비닐봉투 틈 사이로 보이는 것은 며칠 전 어머니가 정성껏 싸주었던 반찬통들이었다. 잡채, 소불고기, 콩나물 무침을 담아두었던 바로 그 통들이었다. 민준의 얼굴에서 서서히 웃음이 사라졌다. 왜 저걸 여기서 꺼내지? 머릿속에 의문이 번개처럼 스쳤다. 민준이 채 묻기도 전에 서윤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아무 미련도 없이 집 앞 쓰레기장으로 걸어가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봉투를 통 안으로 내던졌다. 봉투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단단하게 울렸다.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이 담긴 반찬들이 형체도 의미도 없이 쓰레기 더미 속으로 묻히는 순간이었다. 민준의 몸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눈이 미세하게 떨렸고 손끝에서부터 서늘한 감각이 올라왔다. 심장이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설마 일부러 그랬을 리 없지. 피곤해서 실수일 거야. 잠시 넣어뒀다가 깜빡했을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어. 머릿속에서는 끝없는 변명이 만들어졌지만 가슴 한복판에는 이미 차갑고 둔탁한 감각이 박혀버렸다.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생각할수록 그 서늘함은 더 깊어졌다. 서윤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들어가요.
그리고 그대로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민주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쓰레기통 안으로 시선이 붙잡힌 채 그대로 서 있었다. 초저녁 바람이 갑자기 차갑게 불어왔다. 따뜻했던 오후의 공기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었다. 쓰레기통 안에서 어머니의 정성이 조용히 깊이 묻혀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의 마음 한 부분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칠 후 민준은 평소처럼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있었다.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잠시 눈을 감자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잔잔했다. 그래, 민준아. 너도 잘 지내지? 새아기는 요즘 어때? 힘든 건 없지? 민준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서윤이도 잘 있고요. 걱정 마세요. 그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거짓 없는 말처럼 들리게 하려고 한 음절 한 음절을 조심스럽게 굴렸다. 그러던 순간 옆에서 팔을 툭 건드리는 느낌이 들었다. 톡! 민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서윤이 차갑게 굳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얼어 있었다. 또 어머니세요? 짧지만 날카롭게 뻗어나가는 목소리. 정말 말 그대로 찌르는 톤이었다. 민주는 당황해 얼굴이 굳어졌다. 응. 그냥 안부 전화야. 하지만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서윤이 바로 말을 덧붙였다. 결혼했으면 부부만의 적당한 거리 같은 것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녀의 말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말끝마다 바늘이 박힌 듯 서늘했고 표정에는 불편함과 짜증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 한마디가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말이 막혀 어머니와의 통화를 급하게 마무리했다. 엄마,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건강히 계세요.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도 힘이 빠진 듯 축 늘어졌다. 전화를 끊는 순간 거실에는 묵직한 침묵이 가라앉았다. 서윤은 팔짱을 낀 채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따뜻함이라고는 전혀 없었고 평가하듯 냉담했다. 민준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는 아내의 차가움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서늘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건 피곤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초기 어색함도 아니고 뭔가가 이상하다. 직감이 날카롭게 스쳐갔다. 찰나의 침묵이 마치 몇 분,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공기조차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은 듯했다. 민준의 목은 뻣뻣하게 굳었고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다.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어떤 단어도 나오지 않았다. 서윤은 한 번 더 짧은 숨을 내쉬듯 코웃음을 치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탕! 그 소리가 울리는 순간 민주는 소파에 앉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섰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뒤엉켰다. 대체 뭐가 문제지? 왜 점점 이렇게 되는 거지? 결혼 후 느껴온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과 서늘함이 이제는 너무 명확해지고 있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어둡고 무거운 감정이 점점 가슴을 잠식해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그는 비로소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는 걸까? 민준의 혼란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 정순 여사는 신혼집에 두고 온 반찬통이 신경 쓰여 조용히 문 앞에 찾아왔다. 전화라도 하면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그냥 가만히 올라온 것이었다. 애구 괜히 손님 방해하는 건 아닌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초인종을 눌렀다. 문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아직 안 들어왔나 보다. 정순 여사는 괜히 앞치마 끝을 만지작거리며 문 앞에 조심스럽게 서 있었다. 복도에는 늦은 저녁 특유의 정적이 흐르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벽에 비쳤다. 그때 문 안쪽에서 갑자기 서윤의 목소리가 툭 튀어나왔다. 그 반찬 냄새 진짜 역겨워요. 쉰내도 나는 것 같고. 정순 여사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었다. 쉰내. 귀가 번쩍 열리면서 심장이 턱하고 내려앉았다. 서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롭게 이어졌다. 아, 진짜. 늙은 시어머니가 매번 들고 오는 것도 짜증나 죽겠어요. 얼마나 더 들고 올 건지 지긋지긋하다니까요. 정순 여사의 숨이 가늘게 흔들렸다. 늙은 시어머니?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술을 떨며 벽을 짚었다. 다리가 갑자기 풀리면서 몸이 휘청 내려갔다. 바닥에 바로 주저앉을 것 같아 손으로 벽을 짚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문 안쪽에서는 민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윤의 말 몇 가지가 크게 울렸다. 역겨워. 늙은 시어머니. 지긋지긋해. 정순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침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가슴 한가운데가 욱신거리며 내려앉았다. 내가 무슨.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데 목소리는 나오지도 않았다. 그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아 입가를 손으로 꾹 막았다. 혹시라도 안에서 나오면 들킬까봐 숨조차 제대로 못 쉬었다. 복도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손등이 얼음처럼 식어 있었고 몸이 떨려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었다. 정순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며 그 자리에 굳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이게 정말 내 얘기 맞는 거냐? 눈동자가 흔들리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결국 벽을 붙잡은 손만 간신히 버티게 둔 채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정순 여사는 신혼집 문 앞에서 한동안 멈춰 서 있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서윤의 차가운 말들이 아직도 귀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 반찬 냄새 진짜 역겨워요. 늙은 시어머니가 매번 들고 오는 것도 짜증나 죽겠어요. 그 말들이 마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쉽게 빠지지 않았다. 정순 여사는 다리가 후들거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벽을 짚고 버텼다. 그때 문 옆 쓰레기장 쪽에 익숙한 비닐봉투가 보였다. 그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아니겠지. 제발 아니어야 하는데. 가슴에 손을 모은 채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과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하는 두려움이 뒤섞여 손끝이 덜덜 떨렸다. 바람이 스치며 복도 공기가 싸늘하게 내려앉자 정순 여사는 결국 작은 발걸음으로 쓰레기장 앞으로 다가갔다. 발소리는 조용했지만 심장은 천둥처럼 쿵쿵댔다. 조심스럽게 비닐봉투를 열어젖히는 순간 식어버린 양념 냄새가 허공을 타고 올라와 코끝을 찔렀다. 그 안에는 며칠 전 며느리를 위해 정성 들여 만든 잡채, 소불고기, 콩나물 무침이 랩조차 벗겨지지 않은 채 젖은 종이컵, 과일 껍질, 음식물 찌꺼기와 뒤섞여 있었다. 정순 여사의 손이 반찬통을 잡는 순간 차갑고 미끌한 양념이 손바닥에 묻어났다. 그 느낌이 닿자마자 그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양념이 묻은 손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 손으로 내가 정성껏 만든 건데.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중얼거렸다. 오랜 시간 꾹꾹 눌러 담았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눈물이 주르르 쏟아졌다. 목은 꽉 막히고 숨이 가쁘게 흔들렸으며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멈출 기미가 없었다. 내 정성이 쓰레기였네. 그녀는 흐느낌 사이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질 뿐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찬바람이 복도를 스치며 정순 여사의 뺨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의 어깨는 들썩였고 양손은 꽉 쥐어 손톱이 살갗 속으로 파고들었다. 아팠지만 마음이 찢겨나가는 고통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정순 여사는 쓰레기 봉투 앞에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울기만 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빛이 꺼져버린 듯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정순 여사는 빈 반찬통들을 두 팔에 안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마치 온몸에 힘이 풀린 사람처럼 빛이 없는 표정으로 터덜터덜 걸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용한 방 안 공기가 싸늘하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설거지통 앞에 반찬통들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달달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곧바로 수세미를 들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은 닦을 새도 없었다. 반찬통에 찌든 양념을 문지를 때마다 수세미 위로 슥슥 소리가 찢어지듯 들렸다. 그 소리 속에는 서윤의 말이 그대로 겹쳐 들리는 것만 같았다. 역겨워요. 늙은 시어머니. 지긋지긋하다니까요. 그 말들이 반찬통 벽면처럼 그녀의 가슴에 달라붙어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정순 여사는 이를 악물고 더 세게 문질렀다. 양념이 벗겨질 때마다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덜컥덜컥 떨어져 나갔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며느리를 불편하게 한 걸까? 그냥 맛있게 먹어주길 바랐을 뿐인데 행주를 쥔 손에는 힘이 점점 빠졌다. 반찬통을 닦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닦아내고 있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깨끗해진 반찬통은 유난히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그 차가움이 그대로 그녀의 손등을 타고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민준이한테 알리면 얼마나 걱정할까?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정순 여사는 다시 눈을 감았다. 눈물은 이미 목까지 차올라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민준이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어. 그 애는 평생 나 하나 위에 살았는데 내가 또 짐이 되면 안 되지. 반찬통을 깨끗이 말린 뒤 정순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다. 마치 자신의 아픈 마음을 그 안에 함께 숨겨두려는 듯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벽식의 초침만 째깍째깍 유난히 크게 울렸다. 정순 여사는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작은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다. 고개를 떨군 얼굴에는 주름이 한층 더 깊어진 것 같았다.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 창문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흔들렸다. 그 밤은 유난히 길고 차가웠고 그녀의 마음속에도 그와 똑같은 어둡고 깊은 밤이 찾아와 가만히 자리를 잡았다. 다음 날 아침 정순 여사의 반찬 가게는 어김없이 불을 켜고 문을 열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먼저 변화를 느낀 사람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늘 아침 햇살처럼 환하던 얼굴에는 오늘따라 짙고 깊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밤새 한숨만 쉬다 뜬 눈으로 나를 맞은 탓인지 핏기마저 빠져 있었다. 가게 문이 드르륵 열리자 단골 손님들이 들어섰다. 그들 역시 그녀의 변화를 바로 눈치챘다. 사장님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왜 이래요? 지난번엔 아주 좋아 보이시던데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정순 여사는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웃음은 금방이라도 깨질 것처럼 위태로웠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까지는 숨길 수 없었다. 국자를 들고 국을 떠담는 순간 손등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손님들은 걱정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정순 여사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가게 안에는 평소처럼 생기 넘치는 분위기가 아니라 왠지 알 수 없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리고 반찬을 만들기 위해 프라이팬 앞에 선 순간 어젯밤 들었던 서윤의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에 또박또박 떠올랐다. 그 반찬 냄새 진짜 역겨워요. 늙은 시어머니가 매번 들고 오는 것도 짜증나 죽겠어요. 그 말들이 가슴에 돌덩이처럼 박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정순 여사는 고개를 떨구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눈빛엔 깊은 슬픔이 맺혀 있었다. 그때였다. 지글지글 소리내며 멸치를 볶던 프라이팬 옆에서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갔다. 아, 안 돼. 정순 여사는 숨을 몰아쉬며 프라이팬 손잡이를 잡았다. 하지만 중심이 흔들리며 손에서 힘이 빠졌고 프라이팬을 떨어뜨릴 뻔했다. 가까스로 벽을 짚었지만 결국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쿵! 가게 안에 울리는 둔탁한 소리. 가슴이 쿵쿵거리고 숨이 턱턱 막혔다. 식은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렸다. 정순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러면 안 돼. 민준이한테 티나면 안 돼. 애까지 걱정시키면 안 되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용을 쓰듯 몸을 일으켜 세웠다.
기운이 빠져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다시 프라이팬을 잡았다. 손이 덜덜 떨렸음에도 반찬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멸치 볶는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메웠지만 정순 여사의 마음은 그 냄새와 완전히 반대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창백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묘하게 단단했다. 혼자라도 버텨야지.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정순 여사는 다시 국자를 들었다.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힘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조용한 가게 안에서 지글지글 소리만이 그녀의 외로운 다짐을 대신해 울리고 있었다. 계속되는 심적 고통과 육체적 피로는 결국 정순 여사의 몸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조차 힘겨웠다. 머리가 띵하게 아프고 속은 울렁거렸으며 온몸은 축 처져 움직이는 것이 버거웠다. 반찬을 만들다 갑자기 손에 힘이 빠져 주저앉는 일도 잦아졌다. 프라이팬에서 나는 기름 냄새조차 오늘은 유난히 역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결국 받아들여야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몸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손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은 컸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정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붙잡았다. 연필을 잡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임시 휴업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선언이었다. 문고리에 안내문을 걸어두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며칠만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조차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문을 닫은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평소엔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지글지글 볶음 소리가 가득하던 공간이 오늘은 정막만 가득했다. 정순 여사는 가게 한쪽 의자에 힘없이 앉았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쫓았다. 그 발소리마저 유리창 너머 저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눈빛은 초점을 잃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말라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늘 밝던 어깨가 축 늘어지고 온몸이 절망에 잠겨 있는 듯했다. 누군가 등을 토닥여 주길 바라지만 그녀는 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주는 요즘 들어 어머니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힘이 없었다. 엄마, 어디 편찮으세요? 목소리 왜 이렇게 약해요? 얼굴도 조금 부어 보이는데 그의 걱정 섞인 물음에 정순 여사는 애써 웃는 소리를 냈다. 아휴, 별거 아니야. 몸살 기운이 좀 있네. 며칠 쉬면 괜찮아져.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은 마치 자신에게도 들리지 않는 위로였다. 민주는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다. 어머니가 크게 아플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 나이가 드셔서 그러시겠지. 그는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정작 눈앞에 있는 아내 서윤은 날이 갈수록 냉랭해지고 있었다. 민준이 무슨 말을 해도 서윤은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응, 그래요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어떤 날은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식탁에서 민준이 말을 걸면 서윤의 눈빛은
TV나 휴대폰으로 향해 있었다. 여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전 좀 피곤해서. 말이 끊기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순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다. 민주는 점점 숨이 막히는 듯 했다. 내가 알던 서윤 씨가 맞는 걸까? 뭐가 잘못된 걸까? 혼란스러웠다. 서윤의 차가운 태도는 이제 단순한 피곤함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 차갑게 식어가는 소리가 민준의 귓가에 계속 맴도는 듯 했다. 그날 밤 민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또 길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눈을 감아도 서윤의 무표정한 얼굴, 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맴돌았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는 몰랐다. 더 큰 비극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순 여사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는 몇 번이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서윤의 반응은 늘 똑같았다. 여보, 엄마가 요즘 좀 편찮으신 것 같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서윤은 고개도 들지 않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게요. 나이 드시면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말투에는 걱정도 관심도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었다. 그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태도만 가득했다. 민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조금은 걱정해 줄 줄 알았는데 하루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하지만 서윤은 퇴근하자마자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식탁 위에 따뜻한 불빛이 닫힌 방문 앞에서 멈춰섰다. 문 하나 사이였지만 민주는 아내가 수십 미터 너머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어딘가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것 같았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서윤의 닫힌 방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게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이 맞을까? 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심장은 답답하게 조여오고 한숨만 길게 새어나왔다. 아내 옆에 앉아 있어도 외로움만 더 깊어졌다. 거실은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운 묵직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민주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흐릿하게 말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의 가슴은 차가운 공기로 꽉 채워진 듯했다. 어느 새벽이었다. 아직 해도 뜨기 전 창밖엔 검푸른 어둠만 가득했다. 민준의 휴대폰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잠결에 급히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바로 들려온 상대방의 다급한 목소리에 숨이 턱 막히고 말았다. 민준 씨,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가셨어요. 그 한 문장이 민준의 머릿속에서 폭발하듯 울렸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고 순식간에 몸이 굳어버렸다. 눈앞이 하얘지면서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울렸다. 쓰러졌다고요? 엄마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입술이 바짝 말라 말이 흐트러졌다. 내가 왜 몰랐을까? 왜 그냥 몸살이라고만 생각했지. 어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였는데 왜 더 챙기지 않았지.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그의 가슴을 덮쳤다.
민주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옆에서 자고 있던 서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를 깨울 생각도 들지 않았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밖에 없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었다. 단추가 제대로 잠기지 않아 몇 번이나 놓치고 허둥댔다. 신발을 신으며 거의 뛰다시피 집을 나섰다.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은 쾅쾅 울렸다. 병원 복도에 도착했을 때 그 공간의 차가운 공기가 가슴을 더욱 조여왔다. 민주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응급실 문 앞에서 서성였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해.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한참 후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 사이에서 정순 여사가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엄마 들려요? 엄마, 저 왔어요. 정순 여사는 힘겹게 고개를 조금 돌렸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숨결.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준의 심장은 움찔했다. 정순 여사는 그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서윤의 말들, 행동들, 그리고 그날 반찬이 버려진 광경까지 모두 꺼내어 털어놓았다. 말하는 내내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떨렸다. 서윤 씨가 엄마 반찬 냄새 역겹다고 했어. 늙은 시어머니가 가져오는 게 짜증난다고 그랬어. 그 순간 정순 여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민주는 숨을 멈춘 채 그 말을 들었다. 머릿속이 쾅 하고 울리고 몸 전체가 얼어붙는 듯했다. 사랑했던 아내의 진짜 본 모습에 민준의 표정은 점점 돌처럼 굳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심장이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그 짧은 순간이 몇 시간보다 길게 느껴졌다. 민주는 침을 삼키려 했지만 목이 바싹 말라 삼켜지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민주는 병실 문을 닫고 차가운 병원 복도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들은 서윤의 말들이 끝없이 반복되었다. 역겨워. 짜증나 죽겠어. 늙은 시어머니가 매번 들고 오는 것도 지긋지긋해. 그 잔인한 말들이 마치 날선 칼처럼 민준의 가슴을 찢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어머니에게. 민준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떨려 주먹을 쥐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는 벽에 손을 짚고 그대로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턱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이어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사랑했던 아내가 어머니를 향해 내뱉은 잔혹한 말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웃으며 살아온 자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민주는 주먹을 더 꽉 쥐었다. 손톱이 살갗에 파고들어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다. 통증은 있었지만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안 돼, 이 결혼은 더는 안 돼.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말은 그의 인생을 뒤집는 결심이었다. 그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표정은 굳은 돌덩이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끝내야 한다. 여기서 끝내야만 한다. 이 결혼은 이미 끝났다. 민주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서윤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거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책을 보던 손이 툭 하고 멈췄다. 민준의 싸늘한 눈빛을 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긴장한 듯 했다. 여보, 무슨 일이세요? 서윤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하지만 민주는 웃지 않았다. 아무 말도 없이 가방에서 이혼 서류와 도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 이혼합시다. 거실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서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다. 여보,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 왜 그래요? 당황한 목소리였다. 그녀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민주는 그녀의 말을 잘라냈다. 어머니가 전부 말씀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검은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반찬을 버린 것, 쓰레기 취급한 것, 그리고 어머니를 모욕한 말들까지. 서윤의 얼굴이 창백하게 하얘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건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누가 그걸? 서윤의 말은 더 이어지지 못했다. 민준이 더 차갑게 말했다. 오해? 당신 말대로라면 어머니가 누운 병실에서 그 모든 얘기를 왜 하셨을까? 서윤은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녀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았다. 민주는 더 이상 서윤의 얼굴조차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당신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결혼은 끝났어요. 그의 말은 정확하고 단호했다. 어떤 틈도 어떤 감정의 흔들림도 없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있었다. 이혼을 통보하고 병원으로 돌아온 민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더 이상 감정을 눌러둘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떨렸다. 엄마, 제가 너무 둔했어요. 엄마 마음도 못 알아채고 정말 죄송해요.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았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민준의 어깨가 오열로 크게 들썩였다. 숨을 제대로 들이쉴 수도 없었다. 정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다,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다. 괜찮다, 괜찮아, 우리 아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한없이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모든 죄책감, 모든 후회, 모든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듯 쏟아졌다. 정순 여사는 아들의 등을 토닥여주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병실 안에는 슬픔과 위로가 함께 흘렀다. 두 사람의 울음은 아프지만 따뜻한 사랑으로 조용히 병실을 채워나갔다. 민주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언제나 지금도 어머니뿐이라는 것을. 정순 여사는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마침내 건강을 되찾았다. 창백했던 얼굴에도 다시 피기가 돌고 손님도 예전처럼 부드럽게 살아났다. 그 모습을 본 민주는 참았던 숨을 내쉬며 마음 깊이 안도했다. 엄마,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우리 가게 한번 싹 새로 해봐요. 이제는 엄마가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민준이 가게를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손때 묻은 선반, 오래된 냉장고, 벽지, 어머니가 평생을 바친 작은 공간. 정순 여사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다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민준아. 너랑 같이 하면 뭐든지 든든하지.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졌다. 그는 인테리어 업체까지 직접 알아보고 새로운 간판 디자인도 고민하고 매장 동선을 어떻게 꾸미면 어머니가 덜 힘들지 꼼꼼하게 체크했다. 엄마, 이거 봐요. 여기에 조명 조금 더 밝게 넣으면 반찬 색감도 더 예쁘게 보여요. 민준이 설계도를 보여주며 설명하자 정순 여사는 그저 눈시울만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참 세상살이 못 배운 엄마랑 다르게 넌 별걸 다 아는구나. 고맙다 우리 아들. 그 말에 민준도 눈을 피하며 웃었다. 며칠 뒤 가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낡은 기둥은 깨끗한 나무 패널로 바뀌고 조명은 따뜻한 빛으로 은은히 가게를 채웠다. 손님들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질 만큼 포근하고 아늑한 공간이 되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옆에서 계속 도울게요. 혼자 다 떠안지 말아요. 민준이 어머니 손을 잡자 정순 여사는 그 손을 꼭 쥐었다. 그래, 이제는 혼자 안 할란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 뭘. 그날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그동안 겪었던 긴 아픔들을 씻어내는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가게가 새로워지자 정순 여사와 민주는 제대로 마음을 다잡았다. 엄마, 이제 우리 엄마 손맛을 더 많은 사람하고 나눠요. 민주는 홍보를 돕고 신메뉴 아이디어를 내고 SNS에 사진도 올렸다. 정순 여사는 처음엔 쑥스러워했지만 손님들이 정말 맛있어요 하고 칭찬할 때마다 얼굴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다. 아이고, 그저 집밥처럼 만든 거예요. 입으로는 겸손했지만 눈빛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그러다 어느 날 민준이 제안했다. 엄마, 우리 매주 한 번만이라도 어려운 분들께 반찬 나눠드려요. 엄마 손맛 참 따뜻하잖아요. 정순 여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래, 우리도 누군가에게 받은 만큼 나눠야지. 그날부터 따뜻한 한 끼 봉사가 시작됐다. 모자는 반찬을 나누는 길마다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정말 필요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하는 이웃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순 여사는 가슴이 벅차올랐고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아, 이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구나 하고 깊은 감동을 느꼈다. 매주 삶의 의미가 하나씩 더해지는 기분이었다. 반찬을 포장하는 어머니의 손길은 더 부드러워졌고 민준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어머니는 민준 덕분에 다시 웃음을 찾았고 민준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람 됨됨이를 다시 배우며 살아갔다. 그들의 반찬에는 이제 맛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위로, 사랑, 나눔. 그 모든 감정이 깊게 스며 있었다. 리모델링된 가게는 곧 지역 명소가 되었다. 사장님, 오늘도 그 멸치볶음 있어요? 저번에 사간 고기 산적 진짜 최고였어요. 손님들은 단순히 반찬 사러 온 것이 아니었다. 가게에 들어설 때마다 정순 여사의 환한 미소, 민준의 친절한 인사, 가게를 채운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던 것이다. 여기는 사람이 따뜻해서 와요. 두 분이 웃으시니까 나도 웃음이 나요. 단골 손님들은 그렇게 말했다. 민주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졌다. 평생 학자로 살아오며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 사이의 온기, 사소한 대화의 따뜻함,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기쁨. 그 모든 것이 가게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정순 여사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생각했다. 아, 이 아이가 내 옆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정순 여사의 눈빛은 나날이 더 평화로워지고 더 따뜻해졌다. 민준 역시 마음 깊이 느꼈다. 내 인생의 진짜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둘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이 작은 반찬 가게는 더 이상 작은 가게가 아니었다. 그곳은 사랑을 배우고 나누고 다시 돌려받는 희망이 머무는 공간이 되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행복이 조용히 피어올랐다. 엄마, 오늘도 같이 힘내요. 그래, 우리 아들. 오늘도 잘해보자. 그렇게 두 사람의 제2의 인생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따뜻함으로 가득 차 흘러갔다. 오늘은요. 아들이 뒤늦게 어머니의 아픔을 마주하고 무너져가던 마음을 함께 다시 일으켜 세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어떤 내용이 구독자님의 마음을 흔들었나요? 구독자님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응원이 제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